안녕하세요. 머니북 슬라이드입니다. 나의 금융공부, 금융기관 직원은 믿을 수 있나? 라임 사태로 알아본 금융기관 직원은 믿을 수 있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몇 주 전에 작성을 해놨는데 바빠서 지금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 라임 자산운용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라임에 돈을 넣으려고 사람들이 몰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임의 대표이사는 원종준인데요.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학벌을 조심하라. 명문대학이라는 브랜드에 투자자가 처음부터 기본적인 경계를 하지 않고 믿어버리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극인 윤석화의 배우자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도 하버드대 경영학 박사의 학력을 가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는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며 해외 장장 17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명문대 출신이라고 금융 전문가로서 최고로 우선시해야 할 윤리의식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종준 라임 대표는 연세대학교 금융학회 YFL에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던 저는 YFL 시절에 가졌던 꿈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했기에 젊은 나이지만 투자 자문사를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업이 전반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만 정말 금융업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는 YFL이 마스터 have 아이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특강 연사로 나서기도 하였으며 제가 이 글을 작성할 때 YFL 홈페이지 첫 화면을 검색해 보니 원 대표의 사진과 소개글이 있을 정도로 애정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YFL 홈에 들어가면 그 기사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됐으니까요.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40%에서 최대 70%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대표이사로서의 그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은행 증권운용부에 있다가 트러스트 자산운용을 거쳐 33세 라임을 창업했습니다. 젊음으로써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패기와 똑똑함들이 운용사에 필요한 고도의 내부 감시 시스템으로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것을 보증해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원 대표는 경호원을 고용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은 이종필 전 부사장인데요. 사이먼 프레지어 대학 출신으로 그 학교는 캐나다에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는 대신증권 등 여러 증권사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는 그가 총괄 운영을 해왔기에 운영 펀드의 모든 흐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상장회사인 리드의 800억 횡령 사건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임 측이 환매 중단 관련 기자회견 하기 전날인 작년 10월 13일에 판매사인 대신증권 반포지점 직원과 라임 자산운용 경영진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보도되었습니다. 10월 13일에 녹음된 대신증권 반포지점장의 목소리는 8월 20일경 그때 만약 내 고객이 환매에 나왔으면 이 사태가 더 일찍 왔겠지? 그치? 어쨌든 나는 너희한테 계속 기회를 줬잖아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추측한데 고객의 인출 요청이 있자 지점장이 환매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라임 측으로부터 환매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지점장이 그 펀드가 환매가 순조롭지 않다는 사실을 증권 현장에 있던 전문가로서 알고 있었을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라임의 설득에 기다리면서 사태가 해결될 듯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금융회사 직원들을 우리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스스로 금융지식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